완주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대로 그냥 둔다는 뜻인가요? 이렇게 됐습니다. 자, 지금 이게 부산에서 지금 무소속 출마한 장해찬 후보가 있는데 오늘 이 장해찬 후보와 관련된 얘기 지금 해볼 건데 오늘 유세 중에 이재명 대표하고 또 다른 경쟁하는 후보들이 막 등장했다 그래요. 그 내용 좀 보겠습니다. 정리 조건을 계기한 기본적 자질이 부족한 것에 공익세보자 조명현이 있다. 이재명은 조명현에게 사과하라, 사과하라, 사과하라. 여기 조명현이 와 있다. 참 못됐네. 이런 거를 선거 방해죄라고 합니다. 네, 정연우 후보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선전을 기원합니다. 대미 대표님 목소리만 또 상하게 만들고 쟤들이. 정말 유치하네. 자, 이준우 대변인. 네. 이렇게 또 유세를 하다 보면 여러 후보가 출마하고 또 아니면 지원 유세가 오다 보면 이렇게 어떤 사고를 상대 마주칠 수가 있잖아요. 서로 마이크를 잡고. 네네. 그럴 땐 되게 어떻게 합니까? 보통 이제 신사적으로 합니다. 이제 내가 이제 먼저 한 10분 할 테니까 그 다음에 너가 10분 해라. 차도 이제 빼주고 서로 바꿔주고. 일단 배를 서로 한다. 서로 배를 하죠. 오. 그냥 똑같은 이제 유권자를 보고 상대하는 거니까 거기서 입술을 해봤자 유권자한테 좋을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오. 네네. 근데 저기 장해찬 후보는 약간 좀 다르게 반응이 보여서 주목이 됐나 봐요. 그래서 저 오늘 장해찬 후보가 지금 아마 좀 과열된 것 같아요. 이제 제보자 조명현 씨를 이제 현장에 데려오다 보니까 근데 마침 또 이재명 대표가 있다. 그치, 이재명 대표가 딱 있으니까 아마 이재명 대표가 온다는 걸 알고 데리고 오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아마 이재명 대표 일정을 미리 파악을 하고 네. 간 게 아닌가? 예, 그럴 가능성이 좀 크죠. 지금 우연하게 저렇게 만나기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윤경호 소장님은 장해찬 후보 모습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왜 장해찬 후보가 저 공천 취소가 됐는가 이게 지금 싹 유권자들이 근데 그거 다 잊어버렸을까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저 해당 지역구의 유권자들은 장해찬 후보에 대해서 오히려 혀를 끌끌 차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장해찬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의 뭐 복심이고 뭐 나중에 뭐라고 그랬죠? 예산 폭탄을 가져올 수 있는 당사자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국의 254개 지역의 지역구의 전 후보를 공천한 공당의 후보 나왔다가 공천 취소가 되는 데는 왜 그랬을까? 아까 막말 뭐 계속 되풀이 됩니다만 양문석이나 김준혁 같은 이렇게 막말 이런 때가 묻어 있으면 끊임없이 계속 지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장해찬 후보는 그걸 본인도 잊어버렸나? 과연 단일화라는 얘기를 할 자격이 있을까? 저는 그런 점에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오늘 뭐 약간 세 후보가 아니 두 후보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동시에 비슷한 시간에 어떤 장소에 있으면서 유세를 하는 모습이 좀 보여드렸는데요. 지금 전 장해찬 무소속 후보가 출마한 곳이 부산 수영구거든요. 그 최근 지지율 조사 결과도 좀 있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일단 민주당의 유동철 후보 35.8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정인호 후보가 31.1, 그리고 무소속의 장해찬 후보가 28.2. 사실 여기 부산 수영구는 여당의 굉장히 우세한 곳으로 통상 인정이 그렇죠. 됐던 곳인데, 근데 좀 보면은 이 여론조사 상으로는 물론 좀 이것도 오차 범위 내입니다 합니다만 민주당 후보가 이제 숫자 자체는 앞서고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과 무소속 장해찬 후보, 정연욱 후보, 장해찬 후보를 합하면 이게 뭐 굉장히 높은 숫자가 나오는데 그래서 지금 지지표가 갈린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래서 지금 뭐 후보 단일화 얘기가 그동안 나오는데 이 관련된 목소리가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밤 12시 무렵에는 제가 저희 캠프의 청년들과 함께 상대 후보의 사무실 앞까지 찾아가서 계속 기다렸거든요. 아쉽게도 얼굴을 보거나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고요. 선거 마지막까지 보수 단일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지만 평소와 다름없이 뚜벅뚜벅 걸어가면서 우리 수영구 주민들을 만나며 끝까지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장해찬 전 최고가 한때 우리 정당의 최고위원이었고 당에 몸을 담았던 분으로서 당에 대한 애정이 남아있다면 헌신의 자세로 대승적인 후보 사퇴를 해서 어쩌면 민주당에 내줄 수도 있는 의석을 우리 정당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대승적 헌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손정 변호사, 뭐 시간이 이제 총선일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 이 지역의 국민의힘 후보와 무소속 후보의 이 단일화
또는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는 사퇴 얘기도 꺼내거든요. 이거 어떻게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금 이게? 지금 이제 그 세 가지로 정리하면 돼요. 예. 첫째는 이제 그 공천을 취소한 거는 잘못된 게 맞아요. 이거는 이제 그 우리 양문석 후보의 그 막말하고 비교해도요. 정치 입문전에 그 일기처럼 쓴 글 가지고 예. 전체 뜻을 왜곡해서 취소한 거는 가혹했다. 예. 이걸 첫째로 정리하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 단일화는 끝난 것 같아요. 아. 아마 이제 장해찬 후보가 이제 어떤 조건이든 100% 당원이든 국민조사든 예. 어떤 조건에 단일화하자 했는데 이미 그 국민의힘 후보가 또 사퇴할 수는 없잖아요. 예. 따라서 이제 그 단일화 기한은 오늘부로 저는 끝났다 봐요. 내일부터 이게 투표잖아요. 예. 단일화는 이제 물 건너갔다. 어. 이렇게 두 번째로 정리하고요. 그러면 그다음에 세 번째 남는 거는 이제는 이제 뭐 방법이 없어요. 만약에 표가 분산돼서 민주당이 어부지를 이기면요. 예. 그러면 이게 망고의 역적이 되는 거고요. 누가요? 장해찬 후보가 아. 만약에 3등을 해가 표분산이 예. 돼가지고 민주당이 헌납했다. 예. 이러면 이게 그냥 정치 재기가 힘들 거예요. 예. 힘들 거예요. 근데 뭐 만약에 지금 여론 보니까 이게 저 두 개를 봤는데 이거는 상당히 근접해 있습니다. 어. 이러면 이게 누가 이길지 모르잖아요. 예. 최선을 다했는데 그 만약에 승리한다면 이게 다시 한번 뭐 복귀나 기회는 주어지지 않을까 정치적으로. 아. 이제는 이제 그거 외에는 뭐 사퇴나 단일화는 게 끝난 것 같아요. 그건 안 지나간 것 이제는 같고. 이게 완주 의지가 확고합니다. 따라서 이제 그 져서 망고의 역적이 되느냐, 예. 이겨서 이게 금이완행 복귀하느냐, 이것만 결과만 남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 만족하면서 그대로 머무르고 안주하는 상태가 되는 것이냐, 아니면 뭔가 돌파구를 찾는 것이냐, 뭐 이런 거잖아요 지금요. 아까 제목도 그렇게 나갔는데 이 지역의 후보들 간에 TV 토론이 좀 있었어요. 그 모습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단지 아파트가 어딘지 알고 계십니까? 그런 거 묻기 전에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아니 제 질문에 답변해 주십시오. 그 주도권 토론이지 저는 않습니까? 동방오거리 역 신설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깊이 있게 접근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모르신다는 말씀이네요. 모르신다는 게 아니라 제가 그렇게 아니 밀락동에 깊이 있게 최근 보는 게 입주한 대단지 아파트 이름을 모르시나요? 그게 많죠. 네, 하나만 여러 말씀해 군데 주세요. 있죠. 가장 예. 최근에 입주한 최대 대단지 아파트 이름을. 많은 게 여러 개 푸르지아부터 여러 개 있습니다. 지금 네. 말씀하시는 게 마치 개항의 이재명 대표가 그 동네 재개발 아파트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게 오버랩이 되는데요. 굉장히 압박을 하네요. 토론에서. 화면 좀 보겠습니다. 그런데요. 글로도 압박을 합니다. 지금 국민의힘 후보 정유루 후보잖아요. 반윤 후보, 반정부 후보가 여당 후보라고 할 수 있나. 국민의힘 후보를 반윤 후보라고 몰아쳤어요. 그러면서 윤 대통령 비난했던 정유루 후보 생각이 궁금하다. 과거에 어떤 글 이런 걸 쓴 걸 거론하는 것 같아요. 이 김상희 평론가 이거 예.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리고 본인은 진짜 보수 후보라고 또 강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정당이 모든 것을 하나의 목소리로 재단해야 된다면 그거는 민주정당이 될 수가 없고요. 뭐 거의 방송에서 그 민주당이 잘못된 게 있으면 뭐 구부러진 잣대가 아니라 똑같은 잣대로 비판하는 저는요 민주당에서 이미 오래전에 내쳐졌어야 되는 거죠. 갑자기 또 본인 얘기를 하시면서 또 그렇지 않습니까? 예. 왜 잣대가 왜 구부러집니까? 예? 저는 장해찬 후보하고 저도 가깝지만 예. 예? 저도 아껴주고 싶고 보호해주고 싶고 마음이 있지만 이게 국민들이 보고 있는 거고 공공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평론은 공공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비판을 하는 거예요. 잘못됐죠. 그래서 조직의 결정으로 공천이 취소가 됐잖아요. 예. 그러면 그 조직의 뜻에 반하면 절차에 따라서 예. 제도에 따라서 이의를 제기하고 그것이 안 되면 한 번은 기다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그것을 그런 식으로 억울함을 만약에 가지고 기다리면요. 그게 진짜 억울하다면요. 시간이 지나잖아요. 예. 지지자들이 다시 호출을 해줘요. 예. 이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정치에 있어서 민심에 몸을 던지고 민심으로 하여금 재부활하는 예. 정치적 서사이자 영웅의 정치적 지도자의 서사입니다. 그런 것들을 할 줄 알아야 저는 어떤 정치적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본인과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공격하기 위해 반윤으로 본다. 그러면은 뭐 대통령에 대해서는 뭐 조금 더 다른 소리 요만큼이라도 하는 사람은 전부 다 반윤으로 몰려가지고 예. 전부 다 뭐 후보도 못하고
당에 있지도 못하고 이렇게 되는 거라는 논리가 되기 때문에 예. 저는 저거는 좀 과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아까 서정욱 변호사가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의 어쨌든 동기야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볼 때 예. 만약에 장희찬 후보가 완주를 해가지고 저기가 28년 동안 민주당이 의석을 해본 적이 없는데 민주당의 의석을 주는 그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민주당 후보의 승리가 된다. 뭐 우리 쪽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보수의 어머니 뭐 이런 뭐 표현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진보의 뭐 이렇게 청년 뭐 이런 식으로 또 불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미지가 낙인 찍힐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크게 그리고 길게 생각해서 결단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대로라면은 굉장히 국민의힘 자체가 수영이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세한 지역인데 여기서 어려워진다. 근데 이 상태를 그냥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냥 다 가는 거지 이렇게 하고 끝내고 안주하는 상태인 건가 아니면 무슨 돌파를 마는 건가. 손혁 변호사 말은 사태나 단일화는 좀 물리적으로 시간상 어려운 거 아닙니까 이런 분석이신데요. 그렇다면 다른 해법이 있는 건가. 뭐 좀 정치권의 관심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과연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건 물론 관심사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최근에 어떤 한 분이 어떤 한 인물을 굉장히 매섭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요. 공세라고 할까요? 아니면 굉장히 날선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화면 좀 보겠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요즘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겨냥하는 것 같죠? 저 글들. 총선에서 제1당 못 되면 황교안 시즌2로 전락할 것. 선거에 무슨 젖살사가 있나. 검사 곤조나마. 여기 보니까 검사 얘기하는 거 보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네요. 이것도 약간 속어 같은 거 평가했었네요. 아무튼 뭐가 남아서 꼿꼿이 서서 죽겠다는 것. 사즉생의 각오로 화난 국민들께 읍소하라. 지금 무슨 꼿꼿 서서 이런 얘기할 때 아니라 읍소하고 절도 하고 다 해야 된다.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이렇게 비판을 하네요. 자, 그럼 이와 관련해서요. 이걸 의식했을까요? 최근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어떤 모습이 있었어요. 들어보시죠. 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우리 옛날에 국민의힘 계열이 계속 정당에서 했던 것처럼 선거 막판에 다 모여서 큰절하자고요. 범죄자와 싸우는데 왜 큰절을 합니까? 서서 죽어야지. 범죄자와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이 저희가 누구한테 큰절할 문제가 아니라 끝까지 여러분을 위해서 서서 죽는다는 각오로 싸워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할 겁니다. 뭐 읍소하라는 거에 대한 약간의 뭐 반응인가요? 답인가요? 뭐 저런 모습인데 하나 더 보겠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이런 글도 최근에 꺼내놨어요. 내가 한동훈을 대권 경쟁자로 보고 꼬투리 잡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무슨 소리입니까? 참다 못해 충고한 거다. 그리고 선거 한번 안 해본 초보 대표 초선 사무총장.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가까운 정치인들까지 다 비판하는 거네요. 모여서 하는 짓들 한심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윤경호 수장님. 홍준표 대구시장의 의도가 뭘까요? 당연히 한동훈 현재 비대위원장에 대한 뭐 흔히 속어로 디스.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함축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너는 임명직 완장을 찬 비대위원장 아니냐? 뭐 당원들의 투표로 뽑혀본 대표 아니지 않느냐? 이제 이런 게 기자에 좀 깔려 있는 느낌이 들고요. 아까 황교안 시즌 2라고 얘기하는 것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이 선거 후에 사실 황교안 전 대표 2020년 선거잖아요. 그 얘기 떠오르면 나경원 원내대표 했었던 뭐 같이 패키지죠. 당시에 이럴 때면 길바닥 뭐 태극기 부대 운운하는 약간 극우 성향에 표출되었던 분들과 손잡으려고 했다가 그게 어떻게 보면 유권자들에게 국민에게 철퇴를 맞은 거 아닌가. 그렇게 본다면 황교안 시즌2라는 그 용어에도 상당히 여러 가지가 함축돼 있다.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라는 정치인, 검사 출신의 법무장관을 거쳐서 이제 정치인이 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정치라는 게 얼마나 정말 쉽지 않은가라는 걸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 본인도 많이 느꼈을 거다. 그러니까 이미지만으로 생겨난 지지율이라는 건 얼마나 허망하게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걸 아마 본인이 지금 느끼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결국 홍준표 대구시장이 조언을 한 것처럼
자칫 잘못하면 한동훈이라는 정치인은 이번 선거에 그냥 일회용으로만 쓰임새에 그치고 혹시 사라질 수도 있다 이런 관측이 지금 한쪽에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한동훈 위원장은 지금 어떻게 보면 발버둥을 치지 않습니까? 선거 후에 저를 뭐 보시려면 저를 밀어주세요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인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이 뭐 본인이 쓴 것처럼 내가 뭐 한동훈하고 경쟁자 운운해서 내가 이렇게 하겠어. 뭐 그것도 상당히 저는 재밌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홍준표 대구시장은 순수하게 안타까움의 표현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저게? 지금은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지금은 제가 최근에 홍준표 대구시장을 보면서 저 양반이 이제 관전자가 됐나 이런 생각들을. 근데 이제 그 전에 한참 본인이 뭐 SNS 그다음에 뭐 일만 있으면 나와서 기자들 불러놓고 얘기해서 뉴스 만들고 했던 상황에서 이제부터 나는 뭐 SNS도 안 하고 뒤로 빠질래라고 했는데 그거에 비하면 지금은 못 참고 나오는 거죠. 자, 본인이 뭐 내가 무슨 경쟁자 뭐 이렇게 운운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취지로 약간 뭐 불만 표시?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실제 그런 얘기를 하신 분이 있어요. 들어보겠습니다. 홍준표 시장님의 발언들을 하나하나 보면은 한동훈 위원장을 상당히 의식하더라고요. 뭐 하나라도 지금 꼬투리를 잡고 접점을 만들어내고 싶어서 하시니까 자기 대선 후보 경쟁자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분의 이런 낚시에 대해서 낚일 필요는 없다. 자, 이준우 대변인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약간 경쟁자로 의식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네, 경쟁자를 의식하고 있죠. 예, 자기 대선 주자로 스스로 내세우고 있죠. 홍준표 대구시장은. 그리고 절대 스스로 잊혀진다는 말을 할 분이 아니세요. 그동안 해온 정치적인 어떤 행동 보시면은. 그리고 지금 이번에 총선에서 본인이 이렇게 훈수를 두는 건요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총선을 총괄 지휘하는 한동훈 위원장한테 이렇게 충고하는 모습은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기에 아주 쉬운 방법입니다. 그리고 2번째 이유가 뭐냐면 이 총선 결과가 만약에 좋지 않잖아요. 그러면 내 말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거야 라고 할 수 있는 전혀 손해볼 필요가 없는 카드예요. 그러니까 이 카드를 모를 리가 없는 홍준표 대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한마디 보태서 이런저런 미래의 내 대선 가도에 어떤 도움이 되느냐 이런 것들 생각 전략적으로 던졌다 그렇게 보고요. 한동훈 위원장을 잠재적인 경쟁자로 보고 있는 것은 아주 명확해 보입니다. 김상희 평. 저는요 본인이 선배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선배죠. 검찰로 따지면 선배죠. 선배다운 모습을 보여줘야 선배 아닌가요? 지금 전혀 때를 가릴 줄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지금 선거 와중이에요. 선거 와중. 자기가 속해 있는 정당의 선거 와중에 지금 요번에 국민의힘이 선거 전략을 어떻게 짰습니까? 심판론을 가리기 위해서 한동훈 대 이재명으로 구도를 바꿔야 된다 이렇게 짰어요. 그러면 용산에 좀 차별을 하더라도 그걸 갈등으로 이렇게 치부할 게 아니라 전략적인 차별화로 승화시킬 수도 있잖아요. 전략적 카드로.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걸 갖다가 자기중심적으로만 생각을 하니까 때도 가릴 줄 모르고 그리고 뭐 사전에 경쟁자를 마치 제거하려는 듯한 저런 소리로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대의를 아는 사람이며 시기라는 거를 따질 줄 아는 사람이며 뭐 그런 정치인으로 저는 뛰어난 정치인으로 절대 볼 수 없는 모습이라고 봅니다. 아무튼 선거 막판인데 지금 뭔가 지적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취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뭐 초보자가 뭐 뭘 알겠습니까? 약간 이런 취지로 들리기도 합니다. 가장 빠른 현장 중계, 정확한 분석으로 총선 개표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개표 방송은 역시 MBN.